안녕하세요. 채널 웰컴 투 필리핀의 독거노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니와 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오래전부터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했지만 적절한 시기를 찾지 못해 계속 망설이고 있다가 이제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관심있게 봐주시는 분들께서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니는 제 가게에서 일하는 저의 직원입니다. 가게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지낸 사이였고 때로는 저의 개인 비서 같은 역할도 해주면서 여러 면으로 저를 도와준 친구입니다. 제니는 제가 필리핀에서 가장 오랫동안 알고 지낸 필리핀 사람이고 저와는 마음이 잘 통하는 오랜 친구 같은 사이로 필리핀 사람은커녕 한국 교민들조차 친분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그야말로 사교성이 빵점인 저로서는 필리핀에서 진정으로 마음 터놓고 속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제니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7월이었는데요. 제니를 처음 만난 게 몇 년도의 일이었는지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서 이 영상을 만들기 전 제니에게 확인차 물어보았는데 제니는 2014년이라고 그 연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는 제니를 며칠 날 처음 만났었는지 그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도 아주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제니와의 첫 만남은 아주 우연히 이루어졌는데 그 날짜가 흥미롭게도 7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니를 처음 만났던 날 함께 점심을 먹으며 7월 7일 칠성날에 대한 설명을 제니에게 해주었는데 견우와 직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까치 이야기, 오작교, 은하수 이야기 등등 되도 않는 영어로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늘어놓았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처음 보는 제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건 아마도 어색한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되도 않는 영어로 떠들어대는 저의 견우 직녀 이야기를 당시 제니가 반의 반이라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제니의 태도가 좋았고 어설픈 영어로 떠들어대는 제 설명을 그래도 이해하는 걸 보며 보기보다는 똘똘한 아이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있은 뒤로도 한국에 돌아와서 가끔씩 메시지로 서로의 안부를 묻곤 했지만 그녀 생각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던가 만나고 싶은 마음에 당장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던가 하는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이미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 상태였지만 누군가에게 단시간에 빠져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그런지 그저 밋밋하게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만 그래도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면 제니를 만나 함께 여행도 다니곤 했었습니다. 이후로 마닐라, 세부, 보라카이 등등 제니와 함께 필리핀 여러 지역을 여행했었지만 저나 제니나 사귀자는 이야기는 서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이야기 역시 서로가 아예 꺼내지 않았었고요. 그러다 딱 한 번 결혼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제니와 술을 마시다가 제가 너무 취해서 필름이 끊길 정도로 만취한 날이 있었는데 그날 제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던 중에 왈칵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니와 나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 혹시라도 제니 너가 30살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나와 결혼을 생각해보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내용은 다음날 아침 제니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성격상 잘 울지도 않는 편인데다 특히 살아오면서 절대로 남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니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고 지난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창피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일 이후로도 제니와 저 사이에는 결혼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도 오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이혼한 뒤로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상태였고 제니에게도 그런 저의 생각을 여러 차례 분명하게 밝혔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제니와는 연인도 아닌 그렇다고 친구도 아닌 연인인 듯 또는 친구인 듯한 묘한 관계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제니와 저 사이의 이런 관계는 제가 4년 전 필리핀으로 이주한 뒤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요. 이주하고 나서 초반에 1년 정도는 예전 관광객 시절처럼 제니와 이따금씩 만나는 관계가 지속되다가 어느 날 제가 제니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니 아예 우리 집에서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요. 물론 이런 제안에는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리는데 외국인이 필리핀 서민층의 젊은 여성과 함께 사는 데는 아무런 경제적 지원도 해주지 않으며 함께 산다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결혼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는지 결혼까지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고
결혼하자는 말도 꺼내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니는 저희 제안에 잠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결국 그 제안을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제니의 거절이 있고 나서도 저와 제니는 이따금씩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얼마인가 시간이 흐른 뒤 제니와의 식사 자리에서 제니에게 진지하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결혼하자고 하면 나와 결혼하겠냐고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던 제니는 예스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여기까진 참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시 제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우리 결혼을 하되 아이는 갖지 않는 게 어떠냐고요. 당시 그 말을 듣던 제니의 황당하고도 실망스러운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워낙 민감한 주제라 저도 어렵게 말을 꺼내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봐도 제니에게는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이에 대한 필리핀아들의 애착은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니까요. 제가 다시 결혼을 결심하기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아이를 가지겠다는 생각은 결혼을 결심하는 것과는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에게는 아예 상상조차 어려운 사건이었거든요. 이런 저를 한심하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개개인의 사고방식은 각기 다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니와는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관계가 지속됐지만 더 이상 함께 살자거나 결혼 이야기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가게 오픈을 준비하면서부터 제니와 저 사이에는 커다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가게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고 가게 임대 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제니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제니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저에게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제 가게를 오픈하면 자기는 직원이고 저는 자신의 보스가 되는 거라며 이제부터는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고 직원과 오너의 공적인 관계가 시작되는 게 맞지 않냐고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느냐고 제니가 저에게 그렇게 묻더라고요. 순간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니 말이 이치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니의 그 제안에 기꺼이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그야말로 칼로 물베듯 제니와 저는 사장과 직원의 관계가 되었고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절대 믿지 않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저와 제니는 사장과 직원 관계 이상의 그 어떤 행동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저와 제니는 오랜 시간 연인 모드로 지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행동에서 그런 분위기가 묻어나올 수는 있겠지만 가게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나 그 이상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없었음을 맹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업주와 직원 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간혹 보게 됩니다만 저희처럼 연인 모드에서 철저하게 공적인 관계로 전환하는 경우는 아마도 흔치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친구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걸 보면 제니나 저나 상당히 강한 멘탈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죠. 성격상으로 보자면 어떤 면에서는 제니가 저와 상당히 비슷한 면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특이한 성격의 소유자인 만큼 제니 역시도 절대 평범한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 코드가 잘 맞는다고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저와 제니가 연인관계로 발전하길 바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제니와 저의 러브스토리가 연재된다면 채널 성장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때는 채널 성장에 대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차피 주작을 해대는 유튜버들도 넘쳐나는 세상인데 제니와 제가 연인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거짓 드라마를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나쁜 생각도 아주 잠깐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만 그건 도저히 경우가 아니라는 생각에 잠시의 상상만으로 끝내고 만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제니 사이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댓글에 답글을 달 때마다 저 역시 상당히 난감한 심정입니다만 이제 모든 상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제니와의 사이가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아실 수 있게 됐으니 더 이상 댓글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앞으로도 제니와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며 제니와 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좋은 친구로 남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할 수도 있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제 영상에 가끔씩 등장하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를 원치 않기 때문에 제가 찾는 대상은 아마도 이미 아이를 낳은 미혼모에 한정될 테고요. 그런 과정들이 과연 순탄하게 전개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계속해서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영상을 업로드한 뒤 과연 어떤 반응들이 되돌아올지 솔직히 벌써부터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민감한 주제를 이야기한 영상인 만큼 적절치 않은 댓글도 분명히 달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보기에 너무 부적절한 댓글이라 판단될 경우 해당 댓글이 삭제될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